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엑스파일 아주 일주일 또 다 지나갔습니다. 아, 네, 그랬네요. 다 지나갔는데 또 우리는 온 거야 또. 아, 감기가 결국은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다 갔다 나으셨나요? 왔는데 아직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하대요. 어? 아, 항상 그 몸이 좀 약간 의실하시다거나 예, 예. 조금 좀 불편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네. 빨리 병원을 가셔야지. 네. 약국약을 제가 한 2주를 먹다가 3주 만에 병원을 갔는데 음. 확실히 틀려요. 약국약하고 병원약하고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스마트 미사일이냐, 스커트 미사일이냐,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청취자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파 보니까 네. 서글퍼요. 괜히 서글퍼지고 눈물만 나. 기침과 함께 눈물만 나. 이제 눈물 날 시기시군요. 예. 지난주에 비평?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 아니고. 저 좀 재밌었는데, PD님 답변을 보고 되게 재밌고, 이게 내가 좀 허접해 보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좀 방방 뜨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양반은 방송을 안 듣고 네. 댓글 단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네. 우리 원래 그 오디오나 이런 거는 전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PD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더라고. 그런 거였어요. 네. 제가 좀 서글펐던 게, 역시 그 인지도가 낮은 PD는 네네. 사기꾼 취급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뭐, 좀 섭섭했던 거는 내용에 대해서 네. 어떤 거를,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태클을 걸어주시면 굉장히 고마웠을 텐데. 구체적으로 짚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네네. 상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뭐 내용 허접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뭐 내용이 뭐가 허접하다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2월 달에는 테스트 방송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테스트 방송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좀 한번 해보고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이 용서가 안 되셔. 그 부분이 용서가 안 되셨나 보다. 테스트 필요 없고 본론을 제대로 얘기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하긴 뭐 12월이 거의 다 가네요. 네, 이제 12월. 근데 슬퍼져요. 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오늘은 제가 질문이 보니까 있다고. 이게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뉴스원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 뉴스 기사 중에 이중계약서를 통한 전세 사기가 나왔더라고요. 사기 친 사람이 중개사겠죠? 그렇죠. 중개사죠. 중개사이고 그 동네에서만 이중계약서뿐만이 아니고 이 양반은 친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돈을 이제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이제 이거 해주면은 이거 2% 내가 이게 해주겠다 이자를. 그래서 이제 적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질 시점에 한 방에 동시에 터뜨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사기를 쳐야 되겠다 계획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그런 어떤 사고를 하나 쳐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막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게 한 50억 상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피해 본 분들이 거의 좀 일반 서민들. 네, 어려우신 분들이겠죠. 네, 굉장히 막 이제 야간 근무도 하고 막 하면서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은 돈들이 그게 이제 50억이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저는 이제 분개를 좀 했었고, 이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천 영종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는 사기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중개사. 네, 부동산 중개사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리인 위임장도 보았고, 집주인과 친분 관계며, 네. 집주인과 통화까지 네네. 뭐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통화가 사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어제 오늘 일이고 여기저기에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전부터 빈번했었나요? 이런 사건들이? 뭐 제가 현장에 네. 있었던 기간이 네네. 뭐 올해로 21년 차 밖에 안 돼서 21년밖에 안 됐구나. 네, 21년밖에 안 돼서 네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들 많이 들어서고 네. 세대 분할 안 하고 분양 안 한 그 빌라 같이 생긴 네. 뭐 원룸 투룸짜리들 가지고 계신 분들,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제 그 소득을 위해서 자기 월 어떤 임대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매입하셨거나 지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힘이 들으세요. 네. 제가 왜 경매할 때도 대리인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본업이 그렇죠. 있고 네. 이런 네. 분들이 있다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 지방에 사신다거나 그렇죠. 네, 지방에 사시는 분이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해놔셨다거나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 물건에 소득이 좋다니까 뭐 네,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그 네. 지역에 잘 아는 부동산들을 아무래도 좀 이제 그야말로 잘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 맡겨요. 맡기죠. 그거 맡기는 거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게 중개사분들은 또 하나의 그냥 이렇게 지속적인 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중개사가 어떤 수입을 좀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중개만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중개에서 이제 관리까지 업무를 좀 확장하면, 관리는 이제 지속적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지속적인 어떤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뭐, 내가 관리 못 하시는 분들, 맡긴 분들은 맡긴 분들 나름대로 일을 맡겼으니 편안하고, 그렇죠. 뭐, 중개사분들은 지역을 잘 알고, 계속 그냥 이렇게 위임받아서 하면서, 또 이제 전월세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관리비 수입도 관리비 수입이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중개 수입도 이제 이것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저도 20년, 15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네. 이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원래 장사를 좀 하시다가 요즘 자영업 많이 말아먹잖아요. 예전에도 말아먹은. 그러니까 정말 이래저래 힘들어요. 이래저래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장사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니까 접고 내가 이제 가게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은 나한테 맞겠다. 그래서, 아는 형님, 그러니까 내 가게를 막 아마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겠죠. 주변에. 네. 유명 상권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 관리를 많이 맡으신 분이었어요. 그 직원들도 많고, 좀 나름 1층 부동산의 규모가 있는 곳이어서, 거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개 보조원으로 가신 거죠. 업무하시다가 얼마 있다가 이분이 거기를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연을 들어보자 하니 이분이 이제 사기로 들어가신 거죠. 이제 그러나 사기 당하신 분이 잘 합의를 해준데 요런 건이에요. 관리를 맡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월세 수입이 다들 이런 건물 가진 분들은 월 소득이 필요해서 월세를 보통 놓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월 소득 때문에 월세를 놓기 원하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원룸이
뭐, 1000에 50, 강남이어도 1000에 50, 그 10년, 15년 전, 20년 전에는, 네. 뭐, 1000에 50, 60, 뭐, 요 정도였어요. 뭐, 500에 60 한다든지, 뭐, 요 정도였는데, 그런 걸 다 전세로 돌린 거죠, 이분이. 옛날에는 뭐,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12%여서, 예를 들어 1000에 60이면, 뭐, 전세 7000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전세 7000을 받아서,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7000을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있었던 걸 받은 거죠. 원래 1000에 60이요, 임대로 다 나가 있는데, 이걸 자꾸 들고 나고 하니까, 관리 위임을 받았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벤츠 타고 다니고 너무 잘하고 다니고 막 다들 있어 보이고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뭐 이러고 이분도 이제 이 형님이 이렇게 뭔가 재주가 있나 보다 이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 1000에 60짜리를 전세로 돌려서 집주인한테는 관리인이니까 위임장이 있으니까 이거 전세 이거 원래 월세인데 요번에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놓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전세 물건 귀하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7천 내고 들어갔는데 기존에 1000에 60이 있으니 그 6천만 원은 자기가 이제 갖고 1000만 원은 이제 이전 세입자 내주고 6천만 원 갖고 본인이 일명 돈을 돌리신 거죠. 예, 뭐 다른 거 투자도 하고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남의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만지다 보면 남자들이 가는 코스가 3대 망하는 지름길 술 여자 노름인데 그래요? 네네 술 여자 노름인데 그런 어떤 도박을 한다든지 보통 이제 카지노 가신다든지 주식 투자를 하신다 노름까지는 아니어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내가 자본을 그냥은 이 사람한테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것 같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일단 돌려서 원상 회복을 해놓으려고 하셨겠죠. 1년 안에나 2년 안에. 근데 이게 한 건이면 괜찮은데 원룸이 한 개가 아니라 그렇죠. 보통 한 건물을 해도 룸이 10개 이상 되잖아요. 10개면 6억이고요. 룸이 20개면 12억이에요. 사액만 가지고 해도. 근데 이게 이제 수십억대가 터진 거죠. 요번에 뭐 50억 돈 빌렸다 그러잖아요. 네, 5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개 뭐 이렇게 이중계약서 그거 가지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돈을 빌리기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도 있지만 그분이 뭘로 이렇게 돈을 빌렸을까요? 친분 말씀하셨죠.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친분 관계. 예. 근데 이런 거요. 우리 어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분 가지고 돈 돌려막고 갑자기 보따리 싸서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동네에서? 저는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보셨어요? 예. 뭐, 제 주변에는 날리는 경우 못 보셨어요? 갯돈 들고 날랐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그런 뉴스는 들었는데, 주변에 제가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예. 진짜 우리 개를 안 하니까. 저도 개를 안 합니다. 근데 갯돈이, 이 개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정말. 예, 서민금융에 아주 자발적인 상호 부조적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개주가 정말 다들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를 조직해서 근데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고서 야반 도주하시는 분 없어요. 개를 뭐 작게는 여러 개, 많게는 10몇 개, 20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갯돈을 받으면 이게 돈을 맡기는 거 있잖아요. 남에게 돈을 맡기는 거. 이거는 돈을 맡기고 내 자산을 맡기는 거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면 좀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이 강남의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지속적인 중개 수입이 되니까 내가 관리비 안 받고 무료로 해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비 따로 안 줘도 되고 그 사람 나름 이 중개소득이 이게 빈번하게 들고 날고 하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나름 또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맡겼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돈을 투명하게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는, 그거는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환경과 형편과, 이게 겉으로 괜찮아 보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면, 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돈 갖고 장난 안 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봐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구급차다. 네. 또는 외향적으로. 네. 자기는 월세 살지만 네. 고급 아파트나 뭐 이런 데에서 네. 수입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서 더 신뢰하게 되고, 이런 어떤 심리가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예.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화력이 있어요. 또 친화력이 있고, 나 사업한다 그러고 돈을 잘 써요, 또, 주변에. 그러니까, 이유 없이 돈을 많이 막 푸는 사람들도 참, 우리가 사회 살면서 이런 걸 의심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프지만,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경계선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맡기는 것과 어떤 친분을 유지하는 건 별개예요. PD님 전에 우리 그 토지 분양 뭐 사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는 언니가 소개해서 그냥 했다. 아는 언니. 그러니까 그 아는 언니가 문제예요. 아는 언니, 친한 언니, 친한 형님, 뭐 이게 친한 동생 이게 문제예요. 고향 선후배, 뭐 같은 학교 나와서 동기, 뭐 이게 동창. 이런 거 이용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원우회를 전체에 살림을 좀 맡았는데, 원우회 살림이 제법 크더라고요. 여러 학과가 모이니까. 네, 대학원 원우회 살림이 되게 큰데, 회계를 정말 이제 빡빡하게 했어요. 다 공개하고 빡빡하게 했는데, 도대체 이제 하다 보니까 귀가 열리는데, 또 기수별로 또 모임을 하는데, 돈을 맡겨놨더니 걔 생활이 어려워서 몇 천만 원 맡겨놨더니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산을 맡기는 거. 친분 이거 친하다고 걔가 할만하다고 겉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정확하고 자기 스스로 좀 뭔가 좀 하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 말고 정말 업무적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맡기시면 이런 걸 좀 줄이실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하셔도 계약이 오고 간다 하면 그때는 반드시 세입자하고 직접 통화를 계약서 쓸 때 세입자하고 통화 한번 하는 정도의 수고, 그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루쯤은 시간을 좀 낸다든지 내 일정을 조정해서 그럼 계약서 작성일을 언제로 해라. 이래서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맞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통장 관리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은 맡길 수 있어요. 돈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량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친하다고 맡기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맡긴 마음 편하겠다 해서 맡기고 자기가 하겠다고 저렇게 원하니 지가 먼저 원해서 저렇게 매달리니 그냥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고에서는 지금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게 이제 대리 위임장을 줬잖아요. 집 주인이. 저도 관리를 해요. 상업용품관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은 늘 계약한 당사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통장으로 이 계약서에 써요. 현금을 제가 직접 받는 거는 안 해요. 그리고 돈을 내줄 돈이 있잖아요. 결산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네. 계좌로 송금해 주도록 해요. 송금을 확인받으면 영수증을 대리로 써줄 수는 있죠. 근데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돈 거래는 명의자끼리 거래해요. 명의자끼리. 네, 그러면은 이 위험성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네. 대리인 위임장을 보았다고 해서 네. 대리인 통장으로 돈을 넣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대리인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네, 예. 네, 이렇게 요구하면 조금 이거는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그 집주인 등기부등본에 네네. 있는 집주인 연락해달라고 그렇죠. 해서 네. 저 아무개 씨가 맞냐. 물론 이제 그것도 조작하려고 하면 사기 치려고 네. 하면 뭔지를 못하겠어요. 그 통화까지 이제 사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수 네. 있죠. 집주인이라고. 그래서 네네. 참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찌질한 세상이에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본인이냐 하면 물었을 때 그 집이 뭐 문제가 있었던 걸 중개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직접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죠. 네. 돈을 넣으면 내 돈이 들어가면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흐르는 것도 그래요. 나는 이전 세입자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규 세입자예요. 네네. 신규 세입자면 기존 세입자한테 무조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에게 무조건 넣으세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받게 하세요. 왜 내가 저기 기존에 있던 세입자 얼굴 뭘 믿고 그 사람이 그 계약서 믿고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권한이 없어. 그 사람이 돈 받을.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없다고요. 임대인은 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런 절차를 좀 순리를 좀 따르시면 예, 조심하세요. 그렇게만 딱 정해서 돈 계산만 해도 돈만 투명하게 오고 가도 그래도 피해를 줄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친분은 저는 이거는 부동산 엑스파일과 상관없지만 지역 상권에서 친분 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장사 똑같이 해요. 다 안면 섰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장사했는데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려워졌는지 안 어려워졌는지는 우리가 또 속사정을 다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그런데 없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요번에 물건값 좀 필요한데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잠깐 돈을 한다. 근데 점점 커진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도 봤어요. 그냥 옷가게인데 거기에 붙여있더라고. 여기 아무개에게 사기당한 분은 나한테 연락해달라.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거래를 처음에 했는데 그게 규모가 커졌다. 두 번 됐다, 세 번 되면서 자꾸 수익률이 자꾸 올라간다. 높아진다. 점점 많이 진다. 전 영업하시는 분들 가게 가지고 사업장을 큰 거 갖고 있으니까 또 매출도 막 속여요. 여기 월 매출 1억씩 된다고. 몇 천씩 남는다고. 또 이자 주고도 남는다. 근데 이자 주고도 남는 돈은커녕 그 월세도 못 내가지고 그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다가 아예 작정하고 크게 그냥 사기로 나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80억 해 먹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이제 저는 뭐 부자들 뭐 이런 뭐 등치는 건 저는 뭐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이제 어렵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월급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막 이렇게 좋아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사실은 그 기사 뉴스원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보도기자들 다들 퍼다 날라가지고 여러 곳에서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이제 좀 괘씸해서 오늘 방송 온 이중계약서를 통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원 주인의 통장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하면은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뭐 기존 세입자한테 내줘라. 중개사가 아니면 자기한테 줘라. 이런 거 얘기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막말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이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다 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일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피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아, 이게 한번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지, 은근슬쩍, 뭐 이렇게 집주인 이렇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괜히 또 줬다가, 저쪽에서는 줬는데 왜 그걸 주냐 하면 빵 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통장 거래를 임대인하고 정확하게 그냥 계속 하는 게 네네네. 가장 깔끔하다. 앞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아우, 나도 여기 부동산, 여기 중개사님하고, 중개사님한테 돈 주고 들어왔는데, 아무 하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한다 해도, 네. 당신은 하자가 없었지만 나는 내 성격상 그게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단돈 그렇죠, 10만 원이든 그렇죠. 1억이든, 그냥 저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셔도 돈 받고 안 주시진 않지 않냐. 네, 그렇죠. 임대인이면 돈을 돌려받았으면 나가는 사람한테 돈 돌려주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렇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관리에, 누가 뭐 이게 관리다, 이 동네 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원칙 가지시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사회가 안 지켜주는데. 그러면은, 네. 떠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어렵죠, 돌려받기가. 그렇죠. 어렵다고 일단 봐야죠. 사기를 너무 많이 쳐놔서, 어디에 해놨으면 몰라도 벌써, 좀 경박한 말인데, 벌써 먹고 싸서 어딘가를 흘러갔을 텐데. 네,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더라도. 네, 전문 자격을 가진 네. 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전문 중개사라서 어떤 일을 할 국가에서 권한을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거라고 해서 어떤 재정을 잘 관리한다든지 재물을 잘 관리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까지 검증받은 건 아니라는 거.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것도. 그 사람이 안 주면, 돌려줄 노력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기에 대해서? 네, 사기? 저는 좀 긍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원칙을 좀 지켜라. 원칙을 좀 지키자. 그리고 내가 원칙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 하시지 말라.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몰라서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런 업무는 이러이러하게, 특히 돈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그 분명한 자기 원칙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요. 내 기준이 잘못되어서 했다면, 그거는 그냥 수업료 좀 치렀다. 내가 기준을 세울 때 뭔가 오류가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같이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다음이 다르겠죠, 이분이. 그 다음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다른 대안을 세우고, 좀 더 안전장치를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나라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가 아직 안 돼서 좀 그게 어렵죠. 무슨 제도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거래 당사자, 제3의 기관에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완전히 끝나면 소액의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제도가 훌륭한 제도네. 훌륭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정착이 아직 정착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에스크로우 기관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잔돈에, 잔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신탁사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분양할 때,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오피스를 분양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통 신탁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책임을 져요, 재무에 대해서. 네네. 네, 그건 에스크로우 기관이다, 공적인, 그렇게 명확히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기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탁사가 있는데도, 그 분양업체, 시행사에서 직접 시행사 계좌로 넣어달라. 이건 사기예요. 그래가지고 돈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신탁사 있으면, 신탁사에 넣어야 돼요. 분양계약서에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지. 분양계약서에 없는 그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라고 해서 시행사에서요. 네. 분양대금을 시행사 계좌로 직접 받아가지고요. 네. 그 직접 받았어. 그것도 이중계약, 3중계약 해가지고 다 직접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먼저 그 사실을 발견해서 그 분양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둘은 못 가져왔겠죠. 소송하고. 그러니까 계약서에 되어 있고 하면 계약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있죠. 예, 사업 시행자도 그렇게 사기쳐서 결국 그 돈 받아서 뭐 했냐, 도대체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운영비 썼다는 거죠. 운영비가 뭐 거의 뭐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뒷주머니, 앞주머니 줄까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뭐 시행사를 아는데. 그래서 그게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막 그 아무리 열받아서 그 뭐 가압류해봐야 그 자산 없고 사무실인데 보증금 다 까먹었고 거기 설치해놓은 집기 자재 비품 그 뭐 집달리 해봐야 내 수고비만 더 나가고 쓸모없고 정말 힘들죠. 그러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계약서대로 하시고 대리인에게는 돈 주지 말라. 대리인은 예.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대리를 하지만 돈은 대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분이 깔아져. 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요. 우울해져 막 사람이. 좋은 얘기해도 아니 12월에 훈훈한 얘기 좀 해야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부분인데, 네네. 어떤 한 분이라도 네. 이 방송 들으시고, 네. 혹은 뭐 그럴 일이 있다 요렇게 하는 게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지만, 네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네. 그냥 사고 확률이 서로 믿고 사는데 사실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사고 확률이 없죠. 그러나 특별히 뭔가 싸다. 뭐가 대가가 없다. 뭔가 거저 주어졌다. 남보다 이익을 내가 취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이 개입됐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좀 뭔가 나에게 온다. 이 로또 맞은 게 아닌 이상에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도 나왔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저렴하게 전세를 구하게 해줬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라는 게 나왔어요. 인사치레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시세보다 좀 낮다거나 그러면 한 번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일본의 왜 제일교포들이 많이 투자한 부동산에는 우리 방송 마쳤는데 또 이어지네, 이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맡기는데 안 올라요. 중요한 건 안 올라. 근데 이전 사람도 안 올랐어야 돼. 이전 사람도 안 오르고 지금도 안 올라야 돼. 그러니까 주변이 월세가 계속 300인데 상가가 300인데 여기는 100몇십만 원이야. 계속 10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집주인이 그 상가 주인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건물 팔리니까 한순간에 나가라 그랬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해외 거주자가 아닌 다음에 국내에 있다면요.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요즘 정보가 얼마나 다 오픈돼 있습니까? 그렇죠. 거래 정보망 다 있잖아요. 거래 정보망 가보면 시세가 명확한데 어떻게 그거보다 어떤 집주인이 3천만 원 싸게 놓으면 내가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고 내일 보니까 3천만 원 더 비싸게 이제 시세가 올랐더라. 이래도 배가 불판해. 누가 시세보다 싸게 하겠어요. 이자 없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의심하셔야 돼요. 참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일단은 정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네네네. 그냥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실 직업인이라면 그 고객의 신뢰에 부응해야지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면 안 되죠. 윤리의식, 기본적인 직업 윤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네. 이중계약서를 통한 전세 사기 네. 외에도 많은 그 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 사기는 요걸로 이제 종료하는 걸로 네. 앞으로 이런 사기가 없기를 바라면서 네네네. 절대 이제 청취자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엑스파일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